요즘 가디건 맞들렸나요? 많이 편해요. 근데 예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약간 이게 예. 그냥 좋아요. 해리포터룩 아닙니까? 해리포터룩? 예. 해리포터 안 봤나요? 해리포터를 시리즈를 다 보진 않았어요. 아, 책은요? 책은 아예 안 보고 영화는 이제 띄엄띄엄 본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책을 한번 그게 더 읽어보는 재밌나? 거를. 아니 근데 저는 영화도 이 정도면 아니 영화도 난 굉장히 수작이라고 들었거든. 잘 만들었다고 봐요. 저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랑 해리포터 시리즈는 저는 반지의 제왕도 해리포터 둘 다 책도 읽고 영화도 봤는데 둘 다 괜찮았어요. 판타지 영화들. 특히 반지의 제왕은 제 인생 최고의 판타지 영화고. 예, 어쨌든 미안합니다. 뭐 주문인가요? 아디무스. 아니 이게 기침 멈췄다. 네. 근데 이게 약간 그 후유증이야. 코로나. 나 원래 장기침 이렇게 안 했거든. 근데 중계할 때도 자꾸 막 이런 게 조금 생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뭐 다행히 이제 뮤트라는 게 있으니까 중계할 때는 기침 소리 안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죠. 되게 안절부절하거든요. 사실 목이 좀 간질간질. 목이 지금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제 목처럼 지금 램파드도 위기거든요. 램파드도 위기. 지금 이 아슬아슬한 덕현이 형의 목 상태처럼 램파드는 약간 위기가 이렇게 지금 위기 단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하다면 제가 볼 땐 4.5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뒤에 가서 형철이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램파드만의 문제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사실 그 전에 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에버튼이 사실 안 좋았어요. 되게. 그래서 이제 이 에버튼의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한 건가? 이거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냥 결론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에버튼은 램파드 감독을 선임할 이유가 없었고, 그러니까 정확히 그거죠. 에버튼 입장에서도 램파드는 시즌 도중에 선임시키기엔 아쉬운 감독이에요. 근데 램파드 입장에서도 에버튼은 시즌 도중에 부임하기엔 아쉬운 팀이었던 거죠. 그렇죠. 램파드가 물론 첼시에서 커리어의 마지막이 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감독이 첫 시즌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해냈고 그리고 본인이 가진 특장점을 어느 정도 저는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다른 클럽을 맡았을 때 램파드가 저는 조금 더 기대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소방수 역할을 하기에는 경험도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램파드를 에버튼이 선임하는 것도 물론 그 당시 매물을 보면 선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었어요. 근데 정말 만약에 모든 매물들을 다 만약에 데려올 수 있는 전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럼 에버튼도 램파드와는 좀 다른 유형의 좀 더 팀을 확실히 잔류시킬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 램파드도 첼시에서 첫 번째 시즌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두 번째 시즌은 완전 내리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램파드도 성공이 좀 보장된 변수가 적은 팀으로 자신의 다음 감독 커리어를 이어갔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램파드 입장에서도 에버튼은 이제 안 맞는 팀이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단은 번리한테 졌습니다. 네, 2대3. 네, 근데 히샬리송이 이제 PK 2번 성공을 시켜서 리드를 했는데 후반에 실점을 2개 했어요. 제일 로드리게스 그리고 코네한테 허면서 2대3 역전패를 했고 분위기를 많이 내줬죠. 번니한테 분위기를 많이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램파드가 그 경기 중에 대응이 좀 없던 거 아니냐. 교체 운용도 좀 늦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타가 지금 좀 가득합니다. 네, 아직 에버튼이 지금 강등으로 훅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18, 19, 22가 있긴 한데 맞아요. 경기 수도 사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에버튼이 조금 덜 치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17위 에버튼, 18위 번니. 그리고 직접적인 맞대결 상대고 이번엔 또 번니한테 진 거잖아요. 그치. 에버튼이랑 번니는 경기 수가 같아요. 둘 다 경기 수가 다른 팀들보다는 적은 편인데 에버튼 25점 17위. 번니 24점 18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다음 경기에 바로 바뀔 수도 있는 순위고 충분하죠. 그리고 션다이치 감독이 한 2주 전인가 그런 인터뷰했습니다. 이제 번리가 최하위에 계속 이제 있으니까. 근데 경기 수가 좀 적긴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프리미어리그 후반부에 더 강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네, 번리가 후반부에 되게 성적이 괜찮더라고요. 그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인가 치르면서 번니가 시즌 초반에 되게 죽었던 시즌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죠? 알아요. 그때 션다이치 되게 센세이션했을 때 1718인가 1810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후반기 때 되게 잘해가지고 맞아요. 바로 잔류시키고 했던 게 좀 기억에 나는데 번니의 경우는 그러니까 다음 상대를 보잖아요. 에버튼의 이번 주말 상대는 맨유고요. 번니의 이번 주말 상대는 노리치예요. 이거는 사실상 번리가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내가 이거 뒤집힐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주 끝나면 뒤집힐 수도 있다. 에버튼이 좀 위험하고요. 와포드가 19위인데 30경기 22점. 그리고 노리치가 22 최하인데 30경기 18점. 근데 와포드까지는 아직 좀 불안하네. 제가 볼 때 노리치 와포드는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특히 노리치는 사실상 강등이라고 봐야죠. 정말 안타깝지만 그런 것 같고요. 이 와중에 램파드의 사임 루머가 떴습니다. 어제 봤습니다. 트위터에서 나온 정보기 때문에 아직 뭐 공신력이 대단한 건 아닌데 트랜스포머뉴스 라이브라는 채널의 트윗에서 램파드가 내일 에버튼 감독직에서 물러날 것이다. 덩컨 퍼거슨이 남은 시즌 팀을 지휘할 예정이다라고 했어요. 대행 신분으로 지휘를 하겠죠. 근데 이 덩컨 퍼거슨도
그 올 시즌 이미 한 경기를 감독 대행으로 지휘했습니다. 램파드가 오기 전에 아스톤 빌라전 네. 그때 제가 또 중계를 했었었는데 그때 내용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때 아스톤 빌라 감독 제라드 네, 맞아요.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램파드 사실 부임 소리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이거 그러면 램파드 대 제라드 감독 맞대결 될 뻔했는데 성사되냐 네. 이 기대를 좀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러지 못했고요. 그리고 덩컨 퍼거슨이 2019-20 시즌만큼 중책을 맡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임시 감독일 때 덩컨 퍼거슨이 잘했죠. 맞아요. 첼시도 잡고 에버튼 팬들한테 꽤나 지지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올 시즌 빌라전의 경기 내용을 보면 확신하기 힘들다. 어떨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자 램파드 감독의 그 커리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램파드 감독 에버튼 12경기를 맡아서 4승 8패. 4승 8패. 프리미어리그는 9경기에서 2승 7패입니다. 네.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팀들을 보면 FA컵 브렌트포드전이 부임 후 첫 경기였는데 네. 이때 브렌트포드 굉장히 약간 분위기가 처져 있던데 근데 요즘에는 에릭센도 오고 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살아났죠. 첼시 잡으면서 또 툭 치고 올라왔으니까. 그 아이반 토니도 많이 살아났고 네. 근데 이 브렌트포드 FA컵 이때 한번 이겼고 그리고 내셔널리그에 보어햄 우드를 이겼어요. 여기는 사실 못 이기면 바로 경질해야죠. 네, 만약에 FM을 하다가 이 내셔널리그 팀에게 프리미어리그 팀을 만났는데 진다. 야, 개꿀이야. 그리고 FA컵이나 리그컵에서 이런 팀들 만나면. 그래. 근데 만약에 내가 프리미어리그 팀인데 이런 팀들에게 져요. 그 순간 바로 FM을 접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 정도로 좀 승리 확률이 프리미어리그 팀이 높다. 이런 정도고. 자, 리즈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승리했는데요. 리즈는 일단 안 좋고. 비엘사의 리즈일 때니까 네. 안 좋았고. 뉴캐슬 이거는 막판에 에버튼이 이제 골을 넣어서 그 승리하긴 했는데 이 경기 승리는 그래도 좀 뉴캐슬도 나름 비슷한 순위권에 있는 팀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의 승리이긴 하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승리가 좀 부족하다. 네. 라는 부분들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램파드의 문제점을 이제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사실 램파드 하면 떠오르는 좀 부분이 공격적인 축구죠. 그렇죠. 뭐 첼시 아예 첫 부임했을 때부터 그래 사실 저는 그 맨유전도 그 0대4로 깨박살나긴 했지만 그게 공격적으로 라인 올리고 압박하고 이러다가 아주 그냥 제대로 솔샤르 마법에 네. 또 뒤통수를 얻어맞아서 네. 그때 패배도 저는 램파드가 공격 축구를 하려고 하는 거는 눈에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팬분들도 야 박살나긴 했는데 그래도 무슨 축구 하려는지 알겠다. 네. 이 반응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리고 그 시즌은 잘했으니까. 맞아요. 그게 가장 네. 의미가 좀 깊은데 문제는 이제 램파드 감독의 그 성향이 두 번째 시즌에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라인을 올리는 만큼 조금 수비가 불안한데 맞아요. 그 수비를 견고하게 다지지 못했을 뿐더러 결국은 이러한 스타일이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또 팀의 스쿼드로 봤을 때 수비가 굉장히 불안한 에버튼 입장에서는 램파드 감독이 무리하게 자신의 축구를 했을 시에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도 염려를 해야죠.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겠죠. 하지만 램파드의 축구 성향은 확고합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축구가 확고하고 그 인터뷰에서도 계속 라인을 올려야 한다. 라인을 올렸을 때 리스크가 있다는 걸 현지 팬들이 꽤 비판하고 있는 걸 램파드도 알고 있는데 알고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라인을 올렸을 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 이런 인터뷰를 최근에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보면 램파드 감독은 계속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압박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수비적인 문제가 확실히 램파드 감독 부임하고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해야 되겠고 근데 그래도 램파드라는 감독이 저는 플랜 A를 준비하는 능력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판은 잘 짠다는 그 얘기잖아요. 맨시티전도 잘했잖아요. 그쵸. 사실 대표적이지 그게. 그거는 맨시티가 피해를 좀 본 경기죠. 오심의 피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하긴 해줬기 때문에. 네. 근데 그저 아쉽고 하지만 어쨌든 플랜 A의 준비 능력만큼은 좋다. 경기 내용은 뭐.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플랜 A 준비가 잘 된 경기여도 그 문제 두 번째 경기 중에 대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체 카드에 대한 네. 얘기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신이 잘 준비한 플랜 A가 아예 안 먹히는 경기. 그러니까 안 먹히는 경기는 뒷공간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네. 거고요. 설령 먹히는 경기라더라도 경기 중에 우리 팀의 변수가 발생하거나 혹은 상대 팀이 우리의 플랜 A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또 다른 맞춤 전술을 가지고 분위기를 가져가 버려요. 그럴 때 램파드가 대응을 못합니다. 요즘에 이제 경기들을 보면은 교체가 너무 늦고 심지어는 교체 3장 있는 거를 다 안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펩이네. 근데 펩은 그래도 이기잖아요. 그렇지. 근데 똑같이 펩을 흉내내는데 이기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이게 결국 에버튼 팬들도 야 분위기가 이렇게 번니한테 후반전에 넘어갔는데 뭐 하고 있냐? 결과 내야지. 왜 똑같이 수비가 털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냐? 이런 차라리 얘기가 비기기라도 했으면 나았을 텐데. 차라리 그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 문제점은 시즌 중 부임 감독의 어려운 점. 이거는 근데 뭐 비단 램파드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소방수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램파드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램파드가 처한 상황의 문제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도중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이 본인이 원하는 스쿼드 구성이 아니고 스쿼드를 파악하는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램파드가 또 초보 감독이기 때문에 아직 커리어를 이제 이어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스쿼드를 파악하는 단계에서도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네. 없어요. 근데 에버튼의 경우는 시즌 중에 부임을 시켜놨고 그러면 빨리 이 스쿼드에 적응을 하고 자신이 구성한 스쿼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내 걸로 만들어서 능력을 발휘해야 될 감독이 필요한데 궁합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 초보 감독이 가져갈 수 있는 그 한계를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게 약간 1번이랑 저는 연관지어서 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베테랑 감독들은 물론 이제 성향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램파드는 지금 본인 축구 철학이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팀을 왔던 간에 자기 축구 이 DNA를 좀 이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에버튼은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근데 본인 축구 철학 포기 없이 이렇게 라인 올리고 공격적으로 압박하고 이게 과연 지금 강등권 있는 팀에 맞는 전술이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초보 감독이 겪을 수 있는 한계점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임기응변 같은 게 잘 안 된다는. 맞아. 네. 임기응변이 문제죠, 진짜. 그러니까 램파드의 경우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구단의 문제점도 있어요. 에버튼 문제점이 사실 더 저는 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그 초보 감독의 한계에서 이 도중에 부임한 감독이 겪어야 될 다양한 변수들. 네. 그러나 램파드는 초보 감독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를 극복하기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그 변수가 해도 너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이거는 웬만한 감독이 와도 에버튼의 지금과 같은 변수라면 난이도가 상당할 수밖에 없었다. 일단은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팀한테 위닝 멘탈리티 같은 부분을 기대하기는 힘들 거고. 맞아요. 그리고 그 위닝 멘탈리티가 사라진 과정을 보면 전임 감독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 일단 안첼로티 그냥 바로 그냥 나가버렸죠. 네, 가버렸고. 당연히 그 안첼로티를 따라서 알랑과 같은 선수들도 에버튼에 오고 그랬잖아요. 뭐 하메스도 마찬가지였고. 물론 지금 알랑은 뭐 잘하고 있는 네. 선수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와 보면은 진짜 안첼로티의 갑작스러운 이런 떠나는 상황 이것도 선수들의 어떤 사기에는 약간 저하가 올 수밖에 없고 그 이후 이제 리버풀의 스파이, 네. 라파, 진짜 마음까지 빨간 진짜 심장은 원래 빨간 심장 원래 빨갛긴 한데 더 빨개. 더 빨간 베니테즈가 와서 네. 스쿼드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네. 일단 하메스 로드리게스 하메스라는 선수가 사실 에버튼에서 매우 잘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 부상으로 지난 시즌만 보더라도 절반은 날렸거든요. 네. 그래서 잘하는 선수인 건 맞는데 경기에 대한 기여도가 에버튼 팬들의 기대치에 미쳤다 보기에는 부상에 따른 리스크 그동안의 부상에 따른 공백이 좀 컸다. 그래서 하메스는 그런 점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하고 봐야 되는데 네. 근데 하메스 로드리게스라는 선수가 올 때도 그랬고 어쨌든 스쿼드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팀원들도 사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왜냐면은 에버튼이라는 클럽 자체에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으면 에버튼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팀에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주는 그런 아우라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아마 덕현 형이 또 잘 아실 텐데 후연장에 엄청 기술 좋고 스타 선수가 한 명 있을 때 좋죠. 그럼 그 선수한테 다른 선수들도 영향을 받아서 좋지. 약간 뭐 1대1로 가르침도 좀 받고 같이 막 이렇게 그 저희 팀에 김민재 선수 처음에 잠깐 일주일 동안 왔을 때 후연했었죠. 우리 팀 수비수들이 튜터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이런 밥 것처럼. 먹을 때도 식사 끝나면은 영상 이렇게 들고 해가지고 여기서 너가 이런 위치에 있기보다는 뭐 앞쪽으로 조금 더 빠져 있는 게 낫다 뭐 이런 거 다 얘기해주고 그래서 실제로 그 선수들이 저랑 이제 얘기해 볼 때도 진짜 그 민재용 때문에 도움받는 거 엄청 많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하메스도 오히려 더 좋은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메스가 있는 것만으로도 네. 팀 분위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영향을 준 거죠. 근데 베니테즈와 하메스의 불화는 이미 레알 마드리드 시절 때부터 공공연히 좀 알려진 사실이었고 결국 베니테즈가 쓰지도 않았고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그냥 시즌 중에 떠나버렸어요. 결국 나갔죠. 네, 결국은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메스만 나간 게 아니라는 게 문제야. 네, 더 이제 에버튼의 중심을 잡아주던 핵심 선수 리카디뉴를 그냥 떠나버렸어요. 디뉴는 솔직히 개 아까운 자원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 자원들이 나가는데 구단 선수들 동료들이 느끼기가 어떠겠습니까? 우리 지금 잘 굴러가는 거 맞나? 그래. 왜 우리 디뉴랑 하메스 이렇게 파이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안 들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스쿼드에 있어서도 이런 베니테즈 감독의 어떤 상황은 분명 선수단의 사기 저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네. 여기에 칼버트 루이는 올 시즌 부상이 좀 너무 많고 많아. 근데 부상이 너무 많아. 네, 이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폼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수비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뭐 마이클 킨의 폼 저하, 홀게이트도 계속 이 집중력이 좀 떨어진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스쿼드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수비 실수가 여전하고 선수들의 집중력 문제. 이거는 총체적으로 위닝 멘탈리티가 최근에 사라지니까 그냥 선수들의 집중력 자체가 약간 반토막이 나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무스 콜먼이나 이런 선수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게 대체자가 없어서 거의 좀 어거지로 뛰는 느낌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이 선수들도 이제 노세어가 예전에 에버튼은 정말 그 좌 레이턴 베이스 그리고 우측에는 그 콜먼. 시무스 콜먼 되게 풀백이 좋은 팀이었는데 진짜 좋은 팀이었죠. 근데 뭐 지금 상황은 사실 이제 많이 떨어졌고 요즘에 그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오른쪽 풀백의 주전이 콜먼인 게 문제다. 그거 에버튼 팬들 되게 많이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유망주 패터슨 선수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A매치 치르고 인터뷰했거든요. 램파드 감독이 봐줬으면 좋겠다. 나 뛸 준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콜먼이 이제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한번 패터슨을 좀 과감하게 써봤던 건 어땠을까 싶었지만 워낙 어린 선수여서 그리고 램파드 급해. 지금 그렇게 유망주를 막 갑자기 쓸 여유가 없어. 저는 지금. 그래서 지금 못 쓰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진 않아요. 이거 좀 쉬운 결정은 아니다. 그쵸. 그런 얘기는 좀 하고 싶고 자, 팀 멘탈에도 영향을 줄 만한 사건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러면서 분위기 저하, 전력 누수를 극복하지 못한 에버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베니테즈도 베니테즈지만
안첼로티는 어쨌든 실력을 그래도 좀 보여준 감독이고 네. 최종 성과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뭐 나름 선임할 때 이 정도 되는 감독을 데려와? 그리고 그 시즌 마무리할 때도 야 그래도 안첼로티가 끌고 오네 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첼로티는 좀 논외로 치더라도 그 이전에 경험이 부족했던 마르코 실바, 그래. 또 모에스 감독의 후임이 마게맨이었지. 네, 로베르토 마르티네즈였다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과연 에버튼의 수뇌부는 에버튼 팬들의 기대와 방향성에 늘 수용되는 에버튼 팬들의 기대에 맞는 감독을 선임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역시 전임 감독의 상황에 따른 많은 변수들이 램파드 감독을 괴롭히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칼버트 레인 부상이 있었고 히샬리송도 사실 부상 아웃이 되고 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베니테즈도 뭐 나름의 야 나도 그래도 이런 상황이었어라고 이야기할 거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베니테즈가 있을 때 주전들이 좀 돌아가면서 부상을 당했어요. 특히 그 루인의 한 3-4달 부상. 맞아, 이건 좀 장기였고. 히샬리송도 한 2달가량. 그래, 히샬리송도 많이 빠졌거든. 네. 이외 선수단도 부상이 좀 있었는데 근데 램파드 감독은 지금 부임하면서 쓰는 선수들 보잖아요. 베니테즈보다 쓰는 선수들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선수단의 퀄리티는 그래도 부상자 복귀 이후에 조금 더 괜찮아졌다라는 건데. 네. 하지만 성적이 라파보다 더 나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소방수로 왔는데 성적이 더 나쁘면 이거는 뭐라고 실드 칠 게 없거든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램파드도 아무리 베니테즈가 전에 좀 쌓아놓은 똥이 있다 하더라도 램파드 역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일단 에버튼 지금 저희 일정 보이시죠? 일정 띄워드리고 있는데 일단 다음 경기 아까 얘기했듯이 맨유고 일단 리버풀 원정도 지금 에버튼 그렇죠. 남아있고 이건 근데 리버풀도 위험합니다. 네. 왜냐면 항상 머지사이드 더비가 너무 거칠어서 근데 이게 좀 더비는 근데 나는 지금 에버튼은 조금 그래도 이거는 조금 너무 요즘에 가 있다. 맞아요. 그런 얘기는 하고 싶네요. 그리고 첼시 요즘 폼 떨어졌다고 해도 분명히 부담스러운 상대고 그리고 뭐 와포드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와포드 원정 가는 거 무조건 이겨야 되고 이 형철이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진하게 표시한 이유가 다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올 줄은 되게 좋아요. FA컵에서 이미 또 에버튼을 4-0으로 잡았어요. 스쿼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크게 이겼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면. 네, 그리고 아스날 원정 기다리고. 이게 진짜 지금 남아있는 일정들 중에 10위권 이내 팀만 전부 계속 만나는데 아니 오히려 번리 지금 보면 번리는 상대적으로 수월해요. 그죠. 웨스트햄, 울버햄튼, 토트넘 딱 세 팀 빼고는 물론 이제 뭐 빌라나 그러니까 빌라도 10위권 이내는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빌라나 뉴캐슬 같은 팀들은 저쯤 되잖아요. 이미 강등도 안 되고 유럽 대항전 진출도 안 돼요. 그러면 저런 팀들은 동기부여하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아마 빌라는 어려울 거니까. 네. 맞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두 팀만 비교했을 때 우리가 아스날 토트넘 가지고 비교했었잖아요. 에버튼이랑 번리만 두 개 단적으로 비교해보면 이건 번리 일정이 훨씬 낫습니다. 심지어 번리 1차전 토트넘전 이겼어요. 그러네. 얼마 전이었지? 연기돼가지고. 맞네. 와, 이거 진짜 모르는다. 근데 또 지금의 토트넘은 또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에버튼이 1점만 보더라도 쉽지 않다. 이 와중에 램파드 감독은 어쩌면 사임할 수도 있다는 루머까지 있다는 점에서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네, 뭐 어쨌든 에버튼 상황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 35, 6라운드 정도 되면 이제 강등권 윤곽이 다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일단 이번 주말 한번 보시죠.